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헬스조선 신소영 의학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이곳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넓은 곳이 꽉 찰까 싶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꽉 여러분들이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저희 헬스조선 건강 콘서트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건강톡톡은 저희 관절염의 날을 맞아서 명의가 알려주는 무릎 건강 지키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기획됐습니다. 네, 오늘은 평촌 서울나우병원 김준배 원장님을 모시고 앞서 말씀드린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원인과 증상, 또 똑똑한 치료 및 무릎 관절 건강 비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평촌 서울나우병원 김준배 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 주셨지만 너무 좋은 날씨에 여러분 또 이렇게 공부하시기 위해서 오랜만에 발걸음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도 이제 병원 많이 가보셨겠지만 짧은 진료 시간에 사실 물어보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물어볼 시간 없으시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나오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강의를 나가거나 또 요새 유튜브를 해보면 제가 말씀을 막 드리는데 사실 반응이 어떤지 못 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궁금한 것이 많았으면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저랑 한 50분 동안 제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딴 데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동영상 이런 사진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준비했어요. 따분하지 않는 재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가셔서 혹시나 동네에서 어떤 이상한 분이 옆집 아줌마가 또 이상한 얘기 하시면 너 감히 네가 나한테 건강 똑똑 듣고 온 나한테 까불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간단히 소개드리면 서울대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마치고 지금은 평촌에 있는 평촌 서울나우병원에서 무릎만 전공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김준배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성인병 난 하나도 없다. 혹시 계세요?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뭐 내과, 흉부외과, 뭐 여러 가지 과가 있지만 무슨 과가 제일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여기 책 하나 주세요. 관절이 건강해야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지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 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내리시고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고 더 많아요. 네. 선물 없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설명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관절염 환자는 무릎 망가지니까 운동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 자, 그러면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 여기 다 훌륭하신 분만 모이셨어요. 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3번. 연골은 마모되니까 한 번 마모되면 다시 안 생긴다고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아껴야 오래 쓴다. 맞다. 이제 슬슬 틀리기 시작합니다. 네. 자, 아니다. 네. 아닙니다. 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형외과 가면 주는 약은 진통제니까 이런 사람 실제로 뵀습니다. 약 먹으면 안 좋다. 실제로 제가 타가서 버리시는 분도 얘기도 들었어요. 자, 먹으면 안 좋다. 여기 책 하나 주세요. 틀렸는데 틀린 거 기억하시라고 드릴게요. 자, 아니다.
필요할 땐 뭐가 된다? 네, 맞습니다. 네. 필요할 땐 먹는 양이 된다.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무릎에 물 찬 거 뽑으면 또 차니까 뽑지 마. 큰일 나. 맞다. 뽑으면 안 된다. 이거 헷갈리죠. 네. 내리시고. 뽑아야 된다. 네.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필요할 땐 뽑아야죠. 뽑으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럼 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지를 알아야겠죠. 도대체 뭔지. 여러분 우리 몸은 큰 골격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뼈가 있고 거기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해서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자, 근데 사람이 나무통처럼 일자가 아니라 손도 움직여야 되고 무릎도 움직여야 되죠. 움직이려면 뼈끼리 닿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모든 움직이는 관절은 연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구부러지고 펴고 부드럽고 걸어도 아프지 않고. 그래서 이게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연골의 두께가 한 3에서 5mm. 되게 얇아요. 실제로 되게 얇아요. 그 3에서 5mm 같은 연골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써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골이 벗겨질 수 있어요. 이게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병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 그래서 많은 분들 이렇게 제가 강의를 많이 해보면 내 연골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시면 책 드릴게요. 있으세요? 우리 연골을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으셔. 그렇죠? 근데 피부 생각해보세요. 피부. 똑같아요. 여러분 피부는 맨날 보셨잖아요. 내가 아파본 적도 있고 다쳐본 적도 있고 연골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자, 여러분 피부가 만약에 내가 어떤 병으로 오래 누워 있었어요. 꼼짝없이 오래 누워 있었어. 며칠을 몇 달을. 그럼 뭐가 생기죠? 욕창. 욕창 아시죠? 욕창. 자, 처음에는 피부가 너무 오래 눌리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빨개지죠. 그리고 처음에는 색깔도 안 바뀌지만 되게 아파요. 여러분이 하시는 많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엑스레이 정상인데 나 왜 아파요? 이런 얘기 하시죠. 욕창 생각하시면 돼요. 나 엉덩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이제 한 2시간 앉아 계시면 엉덩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들여다보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잖아요. 근데 아프잖아요. 연골도 똑같아요. 오래 눌리면 연골 아픕니다. 그래서 무리한 활동 하시면 연골이 멀쩡하고 엑스레이가 멀쩡해도 아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욕창이 진행돼서 더 오랫동안 눌리고 무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벗겨지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진물. 노란 진물 나오죠. 자, 피부에서 진물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무릎에서도 연골 벗겨지면 진물 나와요. 근데 피부는 질질질질 흐르면 끝인데 무릎에서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게 고이니까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차는 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럼 우리가 뭘 보냐면 병원에 가면 일단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건강한 분들은 연골이 아까 제가 한쪽 당 무릎의 경우에 3mm, 뭐 두꺼운 분도 5mm인데 요 간격이 연골의 간격이에요. 그러면 연골이 아까처럼 벗겨지면 간격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오, 다들 천재셔, 천재. 네. 이렇게 좁아집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적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연골을 닳게 만들었는지 그거 보는 게 엑스레이 검사예요. 괜히 찍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간격은 안 좁아도 우리가 이제 골극이라 그래서 뼈가 이렇게 뾰족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만약에 사진 찍어서 환자분이 골극이 이렇게 뾰족한 게 보이면 관리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데
맨 뒤에 제가 말씀드린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골국도 안 생기고 끝까지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나이가 들면 누구나 관절염 생긴다? 아니다 했죠. 실제로 제가 어저께도 외래 보면서 90세 분, 80세 분 너무나 연골 깨끗한 분들 제가 하루에 한두 명씩 꼭 만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다고 무조건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정상이면 이렇게 관절 간격이 동일하니까 깨끗이 보이고, 또 반대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이렇게 좁아진 거 보이시죠? 자, 한쪽만 이렇게 좁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리가 휘겠죠. 많은 분들은 O자 안쪽이 닳기 때문에 O자로 휘는데 바깥쪽이 닳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X자로 휘기도 해요. 근데 O자로 휘는 사람이 훨씬 많을 뿐이에요. 자,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 퀴즈 해야죠. 요거는 깨끗한 무릎, 요거는 좁아진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한쪽은 44세 분이고 한쪽은 85세 분이세요. 어느 쪽일까요? 자, 요거 44세다 생각하시는 분, 네, 내리시죠. 아니다, 이거 85세다. 역시 네, 맞습니다. 이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85세. 이분이 85세. 이분이 44세. 실제 뭐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제 환자 엑스레이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자, 이분은 어릴 때 이제 골수염이라는 병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감염도 오래됐고, 이제 그 뒤에 또 그냥 어렵게 사셔가지고 일도 많이 하셨어요. 44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반면에 85세 분은 항상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수영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85세인데 건강해. 어느 쪽 가고 싶으세요? 나는 저기 좋다. 에? 진짜요? 아, 이게 이거. 일로 가야죠, 여러분. 네. 자, 요거는 이제 실제 우리가 무릎 속을 들여다보고 아까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죠. 연골이 깨끗한데 심하면 피부가 벗겨진다 그랬죠? 여기 벗겨졌으니까 이거는 85세일까요? 44세일까요? 이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셨죠? 네, 이게 44세예요. 연골이 벗겨졌고 85세 할머니가 이렇게 깨끗해요.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방법을 알고 싶으세요? 네, 알려드려야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5가지 증상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첫 번째, 뭐 당연히 아프죠, 그렇죠? 관절염이 생기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요새 TV나 매스컴에 많이 나오니까 연골에는 신경이 있다, 없다? 다 잘 아셔. 자, 아주 많이 혼동하시는 게 연골에 신경이 없다고 분명히 다들 들으셨어요. 근데 왜 아프냐 하면 연골 자체가 아프진 않아요, 실제로. 근데 아까 제가 욕창이랑 비교해 드렸잖아요. 연골도 오랫동안 눌리면, 예를 들어서 막 체중이 100kg가 넘은 채로 20년을 살았어. 그럼 눌리겠죠? 그럼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연골 밑에 있는 뼈들이 무리가 생겨서 부어요. 그래서 그게 아파집니다. 뼈의 압력이 커지면 아파져요. 그리고 그게 진행이 되면 무릎 주변에 활액막이라는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에 염증이 같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무릎 아픈 사람들 이렇게 손 대보면 뜨끈뜨끈하고 좀 부은 느낌 나고 손만 대도 약간 막 놀래게 아프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활액막염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아프죠. 자, 두 번째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물이 차요. 자, 아까 질문 중에 물이 차면 뽑아야 된다, 안 뽑아야 된다 여쭤봤죠. 네, 다들 기억하시죠? 내 무릎 안에 물이 찰 만큼 너무 많이 차서 부었으니까 뽑아야죠. 그 대신 뭐 해야 돼요? 뽑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천장에 물이 왜 새나? 원인을 찾아야죠. 그리고 막아야죠. 그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뽑지 말라는 얘기는 맞다 틀리다? 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가 나요. 소리. 무릎에서 소리 나는 거 느껴보신 분? 꽤 많으시네. 제가 소리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셔서 소리를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하나 틀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무릎 소리예요. 무릎에서 이렇게 할 때 아까 연골 거칠거칠한 거 기억나세요? 그런 분 무릎을 움직이면 이런 소리가 나요. 자, 다음 세 번째 거 보세요. 더 심하죠? 네, 됐습니다. 네, 좋은 날씨 이런 소리 더 들으면 안 돼요. 자, 이런 소리가 나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무릎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 연골이 뭔가 벗겨주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뭔가 해야겠죠. 그래서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엑스레이 봤지만 연골이 너무 많이 다르면 휜다 그랬죠. 근데 옷자만 생각하시는데 안 펴지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무릎이 안 펴지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자려고 누웠을 때 다리를 쭉 펴고 누웠는데 한쪽 다리는 이렇게 안 펴져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왠지 한쪽은 잘 안 펴지고 구부정해요.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증상이 그렇게 생기면 우리가 이제 원인을 찾아야겠죠. 자, 근데 대부분이 또 말씀하시는 게 연세가 60이 넘어가셔서 무릎이 아프면 관절염이다. 자, 맞다. 퇴행성 관절염이다. 내리시고 아니다. 다들 너무 잘 아셔가지고 저 강의 된 거 맞죠? 네. 자, 무릎의 아픈 원인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진료 보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러면 나 관절염이야 이러고 오셔요. 솔직히 나 그런 적 있다 없다. 손 들어주세요. 자신 있게. 솔직히 그러신 분 반성하셔야 돼요. 네. 그건 진단명이에요. 진단이 된 뒤에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무릎이 계단 내려갈 때 아파요. 일을 많이 했더니 부었어.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 뒤에 진단은 정해집니다. 잠깐 그 얘기는 자, 무릎의 아픈 이유 이렇게 나눠요. 이건 일부에 불과해요. 무릎의 통증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한 50가지, 100가지 될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릎이 아프다고 이제 동네에서 다니시다가 얘기하시면 아이고 너 뭐 퇴행성 관절염이 집어넣으나 병원에 가봐야 뻔해 약만 줄 거야. 병원 가서 뭐하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동네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전 제일 안타까워요. 몇 가지 말씀드릴 예를 들면 관절염, 그러니까 엑스레이도 정상이시고 검사해보면 연골도 너무 깨끗하시고 다른 이유로 아픈데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관절염이겠거니 하고 그냥 방치하셔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약 일주일 먹고 운동 같은 거 좀 배우고 자세 교정하면 안 아프고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병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릎에 아픈 게 뭐가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무릎 안에 연골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연골판이 툭 이렇게 찢어지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관절염하고 다르게 치료만 잘 하시면 그냥 날 수 있는 병이에요. 또 골절, 여러분 골절이 교통사고 나야 막 세게 넘어져야 부러진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우리가 요새 많이 강조되고 있는 뼈가 약해지는 병이 뭐죠? 골다공증. 골다공증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걷기 운동 무리해도 뼈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우리 비스켓 뚝 부러지기도 하지만 어디 눌리면 이렇게 푹 들어가죠. 그런 식의 골절이 생깁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전골절 이런 말을 쓰는데 그냥 뚝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주저앉는 골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엑스레이 찍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나는 아픈데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정상이라고 미쳐 죽겠죠. 나는 이렇게 아픈데 정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원인을 찾아서 고치셔야 돼요. 또 하나 아주 흔한 게 건염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너무나 건강하신 분이에요. 이 실제 58세 여자분인데 무릎 아픈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 분이 오랜만에 이제 옛날 친구들하고 의기투합해서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 가서 일주일간 너무 신나게 막 여행하셨어요. 그리고 왔더니 집에 오자마자 무릎에서 막 열나고 무릎이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안 펴져요. 이런 분들 아마 주변에 계셨을 거예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 관절염일까요? 한 번도 아픈 적 없는 분인데 그게 이제 건염이라 그래서 힘줄 염증이 생겨요. 무릎 주변에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 있는데 그냥 무리해서 생기는 거예요. 무리해서. 이분은 쉬면 좋아져요. 약 잠깐 먹던가. 자, 근데 이런 분들이 관절염이라 그래서 병원에 안 가 무섭다고 또 관절염이니까 별거 없겠다고 치료하는 게 없겠지 하고 잘못된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방치가 되면 오히려 관절염으로 진행이 돼버려요. 초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픈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는 기억해 주세요. 자, 갑자기 아파졌을 때는 그러니까 관절염도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계속 아픈 게 아니고요.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아팠다, 좋았다, 아팠다, 좋았다 할 수 있어요. 이 간격이 1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몇 개월일 수도 있고. 자, 근데 이렇게 아플 때는 뭐 하겠어요? 병원에 가면 약 먹고 주사하고 치료하겠죠. 물리치료도 하고. 근데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증상이 좋아졌을 때는 운동하고 관리해야 돼요. 자, 근데 막 너무 아플 때는 운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쉬어야죠. 근데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관절염 환자 운동해야 된다 그랬대. 김준배 원장이 강의에서 그랬어. 관절염 환자 운동하래. 아파 죽겠는데 운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플 때는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주사하고 쉬셔야 되고 좋아져 치료가 잘 되면 운동하셔야 되고 약 끊으셔야 되고 그러면 병원에서 주는 약은 평생 먹어야 되니까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적절할 때 쓰는 약이고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저희 의사들은 관절염의 기수를 나눠요. 관절염의 단계. 그냥 흔히들 보셨겠지만 1기, 2기, 3기, 4기. 왜냐하면 기수마다 치료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기수를 나눠요. 그래서 각 기수마다 치료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기와 2기 안심한 분들. 아까 연골의 피부와 똑같다 그랬죠. 오래 눌리면 좋지 않다. 그러면 무거운 사람이 오래 눌려요? 가벼운 사람이 많이 눌려요? 그럼 살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네, 너무나 당연하죠. 네. 살 빼라면 진짜 싫어하세요? 살 빼는 거 어렵죠. 누가 몰라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무릎의 구조상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바닥에 양반다리하고 앉으면 압력이 확 올라가요. 거의 앉아있을 때의 7배, 10배가 눌려요. 그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쪼그리지 말라는 게 왜 쪼그리지 말라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밭일 많이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무릎이 많이 망가지신 거예요. 단순히 많이 썼다가 아니라 그런 자세를 좀 유독 많이 하시고. 운동 얘기를 이제 하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다들 잘 아세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누구나 물어보거든요. 운동 평소에 뭐 하세요? 그러면
솔직하게 나 운동 안 한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다 자기 운동한대.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짜 운동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운동하세요? 물어보니까 말을 못 하셔요. 찔리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한 70%, 80% 걸어요. 이래 걸어요. 나 그러면 왜 걸어요? 그러면 출근할 때 걷는 거, 동네 마실할 때 걷는 거,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계셔. 물론 운동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저희가 의료진이 말하는 관절염 예방 운동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걷기는 운동에서 빼셔야 돼요. 워낙 걷기가 좋다고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한 이유는 옛날에 그런 것도 안 했기 때문에 최소한 걷기라도 합시다는 캠페인처럼 된 거예요. 근데 걷기는 물론 기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근데 걷기만 오로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운동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운동인지 본인도 아셔야 되고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퀴즈 할 건데 또 하나 뭘 하는지 알았어. 근데 얼마나 해야 돼요? 궁금하시죠? 응? 적당히. 응. 자, 이거 싫어합니다. 남편분과 부인께서 너무 금술이 좋아 보이셔요. 들어올 때만 해도 같이 병원에 오셨어.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진료를 엑스레이를 찍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해서 운동이 필요하고 이렇게 설명했더니 자, 남편분은 부인한테 뭐라고 할까요? 운동 좀 해라. 부인은 남편한테 뭐라고 할까요? 운동 좀 그만해라는 좋은 말이고 작작해라. 여기 책 하나 드리세요. 저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흔히 있는 일이에요. 자, 운동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적당히가 도대체 뭐냐?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뒤에 나옵니다. 먼저 가실까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병원에 가시면 하는 치료. 아까 제가 이제 질문 드렸죠. 약의 종류 중에 진통제와 소염제는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르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달라요. 진통제와 소염제는 달라요. 근데 지금 다르다고 손 드신 분 중에 솔직히 병원에 가서 약 처방해드리면 이거 진통제죠? 라고 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슴에 손 얹고 있으실 거예요. 소염제랑 진통제랑 완전 다른 계통의 약이에요. 진통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말기 암이신데 어떤 치료해도 이제 희망이 없어. 너무 아프기만 해. 고통이 없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게 진통제. 예를 들어서 마약도 이제 진통제 들어가죠. 마약은 치료 효과는 없어요. 그냥 통증 감소하는 게 목적인 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관절염 있는데 그런 약 처방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관절염 심할 땐 써요. 소염제를 쓰면서 통증을 좀 더 줄여드리기 위해서 써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염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 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증이 심할 때는 드시는 거예요. 그 대신 좋아지면 계속 먹어야 된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또 질문 이따가 분명히 하실 텐데 뭐 먹으면 좋아요? 하실 거죠? 네. 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아보카도, 뭐 소노옥립, 무슬, 비우셀라, MSM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저한테 뭐 다 당연히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자, 요거는 각각 다 스토리가 있는 약이 아니죠. 각각 스토리가 있는 건강식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슬은 이제 한국에서 우리 어르신 조상들이 무릎에 좋더라 하는 게 저한테로 내려와서 실제로 써보니 좋네. 또 저 아보카도는 해외에서 이런 성분이 좋네 개발된 거예요.
이런 거 서로 다 비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한 적이 없어요. 서로 나도 좋아, 너도 좋아. 그래서 드셔보시는 건 좋아요. 먹는 게 나쁘다지는 않지만 여기에 너무 목매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 환자분한테 저런 거 찾고 있을 시간 있으면 운동하세요. 홈쇼핑 할 시간 가서 운동하세요. 찔리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사가 되게 많아요. 주사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가장 흔히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무릎이 많이 아프시니까 약을 먹어도 좀 아프시니까 주사 좀 놔드릴게요. 그러면 손살을 치시는 분이 많아요. 그거 뼈주사 하잖아요. 전 뼈주사 주사 무슨 말인지 말도 안 했어. 근데 뼈주사잖아요. 그런 거 왜 너한테 놀라 그러세요? 자, 뼈주사라는 거는 스테로이드라 그래서 정말 염증 심할 때 아주 막 정말 쩔쩔매게 물 차고 막 너무 아프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너무 좋은 약이에요. 소염제 중에 아주 제일 강한 소염제. 그래서 쓸 수 있는 약이고 절대 쓰면 안 되는 약은 아니에요. 다만 효과가 너무 좋아서 환자분들이 원해요. 저번에 맞았더니 너무 좋으니까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게 만연되다 보니까 그걸 너무 많이 맞아서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이 생깁니다. 연골이 실제로 상하기도 하고 피부가 막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오명이 생겼어요. 오명. 뼈주사가 나쁘다. 뼈주사가 나쁘진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사가 뭔지 여쭤보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맞기도 전에 주사는 무조건 주사 이퀄 뼈주사는 아니라는 거를 꼭 아시고 주사 맞을 때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연골 주사와 우리 오늘 얘기 드리는 그 DNA 주사라고 보통 하는데 무릎에 대한 주사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처음에 사실 전공의 할 때만 해도 주사 하나밖에 없었는데 주사가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지금 사실은 행운이신데 필요한 약들을 쓰면 되는데 아까 제가 피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피부가 오래 눌리면 아프다 했죠? 연골도 오래 눌리면 안 좋겠죠? 그래서 연골 주사는 약간 그런 쪽이에요. 이게 점성을 유지해서 일종의 방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엉덩이에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아프니까 방석 깔면 덜 아프죠? 연골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쿠션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우리 DNA 주사, 연어 주사 이렇게 부르는데 여자분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피부과 가면은 연어 주사라고 들어보신 분. 피부과들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무도 안 가시네요. 연어 주사라고들 많이 하고 피부과에 가면 광고하는데 똑같은 성분이에요. 그 이태리에서 이것도 이제 그 링간요법에서 시작한 거예요.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거기서는 연어 살을 이렇게 싹 벗겨서 상처에 덮었었대요. 그랬더니 상처가 너무너무 잘 나는 걸 발견해서 이거 뭐지 해서 연구하다가 이 성분이다고 밝혀진 거예요. 이게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피부과에서도 쓰고 이제 정형외과에서도 쓰고 안과도 쓰고 쓰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제품명이라는 이제 콘주란이라는 이름으로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제 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아파지시는 분. 자, 또 피부로 예를 들면 욕창이 생기기 전에는 방석 깔면 되겠죠. 근데 욕창이 이미 생겨서 막 빨갛고 아파. 그 방석 깔면 좋아져요? 방석 깔아도 아프잖아요. 그럼 치료해야지. 그럴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땐 주사를 콘주란이라는 주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 주사도 나와 있는데 콜라겐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어디나 다 구성 물질이에요. 연골 또한 연골을 덮고 있는 표면이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는 제품화가 될 수 있는 기술이 생겨서 좀 코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주사가 있고. 그다음 요거 요새 많이 핫하죠. 자가 골수를 뽑아서 줄기세포를 주사하는 것. 우리 골반 안에 골수에서는 줄기세포라는 성분들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사실은 피를 만들기도 하고
조직을 만들어내는 게 줄기세포인데 그게 골수 안에 많기 때문에 뽑아서 그거를 저희가 특수한 기계로 고층만 모아서 무릎에 넣어주는 주사입니다. 근데 너무 과장되게 조금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주사들을 써보시고 그래도 좀 부족한 분들, 수술까지는 좀 아까운데 그런 분들 또는 난 수술을 심장이 너무 나빠서 다른 기능이 안 좋아서 수술을 못해 이런 분들한테 한번 해볼 수 있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분이 이거 자기 맞고 왔다고 같이 맞자고 소개했다고 해서 이걸 왜 하세요라고 했더니 그냥 좋대 하래. 이렇게 해서 하는 주사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 주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점성과 탄성을 유지하는 게 연골 주사예요. 연골 주사도 옛날에 이제 기억해 보시면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5회 맞으셨었을 거야. 옛날에 맞아본 경험은. 그 다음에 이게 3회로 줄었어요. 약이 좋아져서. 최근에는 1회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5번, 3번 갈 필요 없이 이제 관리하실 차원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한 대씩 맞으시는 것도 나와 있어요. 요건 이제 참고삼아 보시면 우리 젊을 때 연골은 점성이라는 건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탄성은 스프링처럼 탄성. 그 탄성이 젊을 때 높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떨어져요. 이건 노화 현상 중에 하나죠. 거기다가 주사를 넣어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네. 그렇다고 이거를 누구나 다 맞는 것도 이것도 아닙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그 콘주란이라고 하는 연어 주사. 말씀드린 대로 연어의 정소에서 이런 성분을 분리해내서 쓰는데 기존에는 연골주사밖에 없었는데 이 주사를 써보니까 저희 한국 환자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보면 실제로 주사한 뒤에 3개월 뒤, 6개월 뒤에 이렇게 통증이 확 감소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아플 때 쓰시면 좋다는 걸로 점점 지금 많이 쓰이기 시작하는 주사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게 안 보이시겠지만 서 있을 때 통증, 걸을 때 통증이 주사 맞기 전보다 쭉쭉쭉쭉 감소하는 것을 실제 객관적으로 밝혀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약들이 점점 좋아지는 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주변 전문의분과 상의하셔서 아플 때는 예방주사는 절대 아닙니다. 가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예방주사 맞으러 왔다는 분 계시는데 무릎엔 예방주사 없어요. 예방 뭐만 있다? 예방운동. 지금 말씀드릴 거. 콜라겐 주사 넘어갑니다. 자, 제가 또 화가 나는 질문, 환자분들이 하는 질문. 주사 잘 놔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시죠. 근데 원장님 이 주사 몇 개월 가요? 웃으시는 분 아마 그냥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야. 몇 개월 갈까요? 6개월 가요? 콘주라는 몇 개월 갈까요? 모르죠. 네, 책 주세요. 여기 책 주세요. 자, 주사가 6개월 가는 주사, 3개월 가는 주사로 없어요. 제가 아까 그 치료 말씀드렸죠. 이 흐름. 아프다가 좋았다가 아프다가 좋았다 한다 그랬죠. 아플 때 치료하면 제가 뭐 하라 했어요? 치료해서 안 아파지면 운동해야죠. 근데 여러분 운동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안 아파지면 운동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아플 때는 운동을 네네네 운동해야죠 하고 갔다가 안 아파지면 까먹어. 그리고는 100% 재발하겠죠? 그리고 오셔가지고 뭐라냐면 이 주사 왜 6개월 안 가요? 그럼 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사가 6개월 가는 주사는 없어요. 내가 관리 잘못한 거예요. 주사가 할 일은 다 했어요. 한번 낫게 했으니까. 그래서 몇 개월 가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빨리 안 아프게 하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주사는. 자, 수술 치료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그냥 상식적으로 쭉 홀려만 들으세요. 내가 혹시라도 너무 아플 때는 이러한 치료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관절경으로 수술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골 재생을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아까 잠깐 얘기한 줄기세포가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어서 줄기세포를 연골에 이렇게 도포해주면 이제는 연골이 재생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재생까지도 되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다리가 O자로 휘면 휜 만큼 또 체중이 글로 더 가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돼서 오다리를 교정해 주는 게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다리를 교정하는 수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심해서 이제 연골이 진짜 없다, 사기가 됐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죠.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면은 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몇 년가요? 수명이 몇 년이? 15년. 이분 책 주지 마세요. 네. 맞아요. 자, 20년 넘은, 15년이라고 하신 답을 하셨는데 그분 15년 지나면 다 망가질까요? 아니죠. 근데 왜 15년이라 그래요? 자, 15년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15년 간다가 아니라 15년 됐을 때 100명 수술을 한 사람 중에 15년 됐을 때 98%가 괜찮다더라는 연구 논문들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됐을 때 98%가 잘 쓴다는데 기억과 4배, 15년. 이런 얘기가 돌고 있네요. 잘못된 거죠? 자, 근데 좋아진 게 15년에 98%였다는데 지금은 20년에 90 몇 프로 결과가 나오고 있고 30년도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들이 좋아져서 점점점 오래가는 것도 나오니까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 30년 가니까 나 한 70살 되면 인공관절 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안 아픈데? 근데 무릎이 안 아픈데 해요? 안 아프면 안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서 하시는 얘기예요. 요새 30년 간다면서 이제 하면 안 돼요? 왜 해요? 안 아픈데. 아픈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도 이렇게 반만 할 수도 있고요. 전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의사분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아픈 거는 아파지시면 상의하러 와서 나한테 뭐가 적당한지 상의하시면 되고, 자, 관절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폐, 심장, 콩팥, 소화기. 근데 관절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폐렴 걸려서 아프니까 좀 일주일만 쉬었다 오세요 할 수 있어요? 한 일주일만 숨 쉬지 말고 있다 오시죠. 안 되죠? 자, 심장병이 있어서 막 조금만 움직이면 숨 차요. 심각합니다. 우리 한 달만 푹 쉬고 오십시오. 돼요, 안 돼요? 안 돼. 또 배가 아프신 분, 배가 자꾸 장이 약하니까 집에 가서 장 운동하고 오세요. 아령 들고 장을 튼튼하게 하고 오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근데 우리 관절은 돼요, 안 돼요? 관절은 내가 운동해서 근육 만들 수 있고 내가 운동해서 연골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치료를 얘기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운동 꾸준히 하는 거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지루하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긴 연세 드신 분들 하나쯤 운동 정하세요. 재밌는 거. 여러분 손주분들 있으시죠? 네. 손주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 공부 맨날 해야 되는 거 너무 싫은데
머리 좋아지는 약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귀샤대기를 알려주셔야 그렇죠? 공부하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매일매일 공부하듯이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안 하면서 병원에 와서 뭐 먹으면 좋아져요 이러고 있어요. 찔리시죠? 그래서 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걸음걸이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걷고 계세요.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릎이 아파요. 잘못 걸으면. 그래서 걸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걷는 사람 많아요. 이게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하체 힘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걸으셔. 균형 잡으려고. 하체 힘을 키우셔서 이렇게 걸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힘이 좋으셔야 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내가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뒤꿈치부터 걷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늘 쉬운 것만 하나만 알려드리면 여러분 앉아서 제일 쉬운 거 다리 쭉 펴보세요. 지금 좁으시겠지만 힘 주시면 여기 허벅지에 힘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5초 버티시고 내리고 또 들어서 한 5초 버티시고 내리고 요거만 하루에 한 200번, 300번만 하셔도 지금보다 한 달만 하시면 허벅지가 엄청 탄탄해지시고 무릎이 가벼워지시고 걷기 편해지시는 분 느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안 했던 분들은. 그래서 자 제가 조금 시간이 넘었는데 이렇게 관절염의 정의부터 관리 방법을 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